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석유왕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무엇이었기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있는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무마르입니다. 저희 학교는 줄여서 카우스트라고 불리우는 학교예요. 한국의 서울대 같은 최고의 대학교지만 아직도 석유가 최고라고만 생각하는 고지식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예요. 작년 겨울에 교수님이 미래도시 솔루션 프로젝트를 내주셨을 때 저희 팀원들은 남다른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석유에만 목매다는 걸까? 석유는 언젠가 마를 텐데 그럼 그땐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저희의 출발점이었어요. 저희 팀은 각각의 매력과 개성이 아주 뚜렷합니다. 공학도 압둘라는 말수가 적지만 손재주가 아주 대단해요. IT를 전공하고 있는 하자르는 늘 최신 기술에 목말라 있어요. 경영학을 전공하는 디라르는 실용적인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자고, 농업과학 전공 분우는 어떻게 보면 꽉 막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좀 보수적인 친구죠. 교수님은 두바이나 싱가포르 같은 대도시를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흔하고 평범한 나라는 싫었죠. 화려한 마천루보다 작지만 강한 도시 어디 없나? 저희끼리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교수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었죠. 저희는 그렇게 새로운 국가를 찾았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자원 없이도 강국이 된 나라 한국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지방 도시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에게 딱 맞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분우가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우디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며 극구 반대하던 분우는 이상하게도 제일 열심히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두 나라의 기후와 문화, 역사적인 차이점까지 깊게도 연구해왔어요. 비행기표를 끊는 날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한국 하면 서울인데 왜 서울이 아니고 지방 도시를 가는 거지? 제 답은 간단했어요. 진짜 보물은 항상 숨겨져 있기 마련이니까요. 출발하는 날, 저는 창밖에 보이는 리야드의 모래바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석유가 마르면 우리 도시는 어떻게 될까? 영원할 것 같던 검은 황금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사막의 유목민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비행기에서 저희가 짜둔 일정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순천에서 창원, 전주, 대구, 제주, 울산, 세종까지. 체크가 된 한국 지도를 보니까 설레는 마음에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모두가 서울만 가면 되지 왜 굳이 시골까지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100% 확신했죠. 미래는 화려하게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삶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희는 서울에서 곧바로 KTX를 타고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압둘라가 물었어요. 의문이 들었나 봐요. 우리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여행 맞겠지? 디라르가 대답했어요. 이건 분명 돈 주고도 못 얻는 경험 있는 여정이 될 거야. 창밖으로 도시와 강이 스친 풍경들이 지나갔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에 도착했을 때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사막에서 온 저희에게는 비는 정말 축복 같은 존재예요. 비를 본 분우가 신기했는지 두 손을 펼치며 비를 맞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해요. 이건 알라신의 선물인 것 같아. 우리의 여정을 위해서. 라고 좋아했어요.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향하는 길. 저희는 처음 보는 창밖의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사우디의 넓은 갈색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초록이 우거진 산과 계곡, 논밭. 처음 보는 모습에 압둘라가 감탄했어요. 이런 곳에서 사는 삶을 얼마나 행복할까? 정원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건 상상 이상의 광경들이었어요.
습지와 정원이 어우러진 거대한 생태 공간이 저희를 맞아주었죠. 가이드는 이곳이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다고 설명했어요. 버려진 땅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저희 다섯은 너무 놀라웠어요. 순천만 습지를 찬찬히 걸으면서 풍경을 즐기고 있으니 저는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곳은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란 걸요. 특히 물순환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희처럼 물 부족 국가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갈대밭 사이로 난 데크를 걸으면서 분우가 처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내뱉었어요. 우리의 사막에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처음으로 반대가 아닌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희망을 얻어가던 중 배가 고파서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지역 어르신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주인 할머니는 저희가 사우디에서 왔다고 하니 신기해 하셨어요. 사막에서 온 학생들이 이 먼 순천까지 내려왔다니 하시며 더 많은 반찬을 내다 주셨죠. 그렇게 챙겨주신 맛있는 밥을 먹고 숙소로 모여 하루 종일 느낀 점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순천이 대단한 건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도시가 성장했다는 거야. 자원 없이도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준 거지. 하자르가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어요. 순천만의 생태 관광 수입이 연간 약 2천억 원이래. 자연을 지키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란 소리네. 분우는 여전히 저희의 말을 들으면서도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근데 사우디는 순천이랑 다르잖아. 우린 물도 없고 말이야. 디라르가 바로 그의 말에 반박했어요. 그래서 더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 순천은 자기들의 환경에 맞는 해답을 찾았잖아. 우리도 우리 환경에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되지. 첫날 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구나. 어떻게 자연과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을까? 저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순천만 일출을 보러 갔고 갈대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압둘라가 말했어요. 이제 창원으로 가면 뭘 볼 수 있을까? 순천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기대가 되는걸. 기대감에 모두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창원에 도착한 우리를 맞이한 건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순천의 자연과 달리 창원은 계획된 질서가 느껴지는 도시였죠. 가로수가 반듯하게 심어진 도로, 정돈된 산업단지,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공장들. KTX에서 내려 첫 방문지인 창원 스마트 혁신 지원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박 과장님이 창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죠. 창원은 원래 1970년대 계획공업도시로 시작됐어요. 그땐 대기업 중심이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공장 구역을 둘러보는데 압둘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계공학도인 압둘라에겐 천국 같은 곳이었나 봐요. 이 작은 공장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한다고요? 압둘라가 놀라서 물었죠. 박 과장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이 작은 회사들이 세계 1등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강소기업이라고 불러요.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은 강한 기업이죠. 우리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어요. 3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초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죠. 대표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품이 나사 우주선에도 들어갑니다. 하자르가 깜짝 놀라 물었죠. 이 작은 회사에서요? 점심시간, 우리는 공장 근처 식당에서 창원 지역 특산물인 멸치국수를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옆 테이블에 앉은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들과 대화를 나눴죠. 사우디에서 왔다고. 석유 많은 나라. 하시며 반가워하셨어요. 오후에는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을 방문했어요. 공장들이 에너지를 서로 나누고 폐열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디라르가 메모하며 말했죠. 이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네. 에너지 비용이 30% 절감된대. 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사우디는 에너지가 너무 싸서 아끼려는 생각을 안 해.
근데 언젠간 석유가 마를 텐데. 저녁에 우리는 창원의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20대 청년들이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고 있었죠. 한 청년이 자신의 스타트업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공장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 제품을 만들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하자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사우디는 모든 게 큰 회사, 큰 자본 중심이야. 이런 작은 기업들의 생태계가 없어. 그날 밤 토론은 뜨거웠어요. 왜 사우디엔 중소기업이 발전 못할까? 압둘라가 물었고 디라르가 대답했어요. 석유 돈이 있으니까 모험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창원에서의 마지막 날, 지역 대학생들과 교류회를 가졌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죠. 왜 대기업만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 질문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관광객들이 한복을 빌려 입고 다니더라고요. 분우가 흥미롭게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복 입어볼까? 그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변화를 가장 싫어하던 분우였거든요. 1시간 후, 우리 다섯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거닐고 있었어요. 하자르가 웃으며 말했죠. 사우디 친구들이 이 모습 보면 기절할 거야. 그때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한복 입은 사우디 학생들이 신기했나 봐요. 한옥 체험관에서 우리는 전통 가옥의 구조를 배웠어요. 안내해주신 할아버지가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죠. 한옥은 자연 재료로 지어요. 나무, 흙, 돌, 창호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지. 분우가 집중해서 듣더니 갑자기 질문했어요. 이 구조가 사막 기후에도 적용될까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원리는 같을 거야. 바람길을 만들고 열을 관리하는 건 어디서나 중요하지. 오후에 우리는 전통 공예 체험을 했어요. 압둘라는 도자기, 저는 한지 공예, 하자르는 목공예를 체험했죠. 디라르와 분우는 전통 음식 만들기를 선택했고요. 분우가 한국 떡을 만들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이런 전통 기술이 왜 살아있는 거죠? 떡 만들기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옛것이 돈이 되니까요. 관광객들이 이런 걸 보러 오잖아요. 그 말에 디라르가 무릎을 쳤죠. 비즈니스네. 전통이 경제적 가치가 되는 거야. 저녁에 우리는 전통 공연을 관람했어요. 판소리라는 한국 전통 음악이었죠.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가수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공연 후 분우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베두인 노래와 비슷한 느낌이야. 영혼이 담겨 있어. 숙소로 돌아와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사우디도 전통 건축 양식이 있었는데 다 버리고 서양식 빌딩만 짓고 있어. 우리 정체성은 어디로 갔지? 그 말에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압둘라가 조심스레 의견을 냈죠. 우리 전통 건축은 수천 년 동안 사막 기후에 적응해왔어. 그 지혜를 현대 건물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분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 우리 전통 건축은 친환경적 지혜가 담겨 있었어. 자연 통풍, 두꺼운 벽으로 온도 조절. 그날 밤, 우리 팀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통을 고집하던 분우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죠. 잠들기 전 생각했어요. 전주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를 만들었구나. 대구로 가는 기차 안에서 디라르가 대구에 대한 정보를 읽어주었어요. 대구는 한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래. 데프리카라는 별명도 있대. 그 말에 분우가 웃었죠. 드디어 우리 날씨랑 비슷한 곳을 가는구나. 하지만 대구에 도착해보니 상상과 달랐어요. 푸른 나무들이 가로수로 늘어서 있고 도심 곳곳에 분수와 시원한 그늘이 있었죠. 하자르가 놀라서 말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제일 더운 곳이라고. 우리 리야드에 비하면 천국인데. 첫 방문지는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였어요. 안내해주신 김연구원님이 설명해주셨죠. 대구는 원래 물 부족 지역이었어요.
낙동강이 있지만 수질 문제도 있었고 가뭄도 잦았죠. 그래서 물 관리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물 재이용 시설을 보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빗물을 모아 정화하고 생활하수를 처리해 다시 쓰는 시스템이요. 우리 사우디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었죠. 메모를 하느라 손이 바빴어요. 이 기술 덕분에 대구는 물 자급률이 30%에서 60%로 올랐어요. 김 연구원님의 말에 압둘라가 물었죠. 사막 기후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김 연구원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사실 중동 국가들이 우리 기술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협력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에요. 오후에는 스마트 물 그리드 시스템을 견학했어요. 도시 전체의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죠. 하자르가 IT 전공다운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인공지능으로 물 사용 패턴을 예측하나요? 네, 정확히 맞추셨어요. 날씨 데이터와 물 사용 패턴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물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하자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녁에는 대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가했어요. 물 부족 국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란 주제였죠. 현지 학생들과 팀을 이뤄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한 한국 학생이 저에게 질문했죠. 사우디는 왜 대규모 담수화 시설만 고집하나요?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관점이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분우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항상 크게 생각했어. 세계 최대 담수화 시설, 거대댐. 근데 작게 시작하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 그날 밤 우리는 대구의 물 관리 시스템을 사우디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했어요. 하자르는 스마트 물그리드, 압둘라는 빗물 수확 시스템, 저는 생활하수 재이용에 관심을 가졌죠. 잠들기 전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막에선 보기 힘든 광경이죠. 그 빗방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물을 얻으려고만 했지,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을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를 맞이한 제주에너지공사 이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제주는 2030년까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전기차 100%,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첫 방문지는 행원 풍력 발전단지였어요. 해안가에 늘어선 거대한 풍력 터빈들이 장관이었죠. 압둘라가 감탄했어요. 와, 이런 걸 사우디 해안에도 세울 수 있을까? 이 박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사우디는 풍력보다 태양광이 더 적합할 거예요. 일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점심으로 제주 흑돼지를 먹은 후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들은 인턴십 과정에 있었죠. 한 학생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섬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최적화해요. 풍력,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거죠. 하자르가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어요. 전력 변동성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2시간 넘게 열띤 기술 토론이 이어졌죠. 다른 친구들은 지루해했지만 하자르와 한국 학생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어요. 저녁에 우리는 제주의 유명한 해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모래사장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디라르가 물었죠. 우리가 배운 것들, 정말 사우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어려울 거야. 하지만 안 하면 미래가 없어. 압둘라가 덧붙였어요. 사우디도 비전 2030이란 계획이 있잖아.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다각화를 하겠다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모호하잖아. 하자르가 모래 위에 뭔가를 그리며 말했어요. 제주처럼 우리도 시범 도시를 만들면 어떨까? 그린 오아시스 같은 이름으로. 저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석유돈으로 공부하면서
석유 이후를 준비한다는 게 모순 아닐까?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죠. 디라르가 잠시 후 말했어요. 그건 모순이 아니라 책임감이야. 지금의 부를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거지.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깊은 토론을 이어갔어요. 석유가 만들어준 부와 안락함,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불안감 사이에서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했죠.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제주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석유가 우리를 부유하게 했지만 그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섬처럼 고립될지도 모른다. 울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여행도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었죠. 한국의 지방 도시들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 목적지는 울산대학교였어요. 울산대는 현대중공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궁금했죠. 대학 산학협력단 최 교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울산은 한국 산업화의 중심지였어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하지만 이제는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최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석유화학 도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캠퍼스 투어 중에 연구실들을 방문했어요. 한 연구실에서는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또 다른 곳에서는 수소 에너지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수소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압둘라가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폐기물이 다시 자원이 되는 순환경제군요. 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버릴 게 없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죠. 오후에는 현대중공업연수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은 친절하게 질문에 답해 주었죠. 대학에서 배운 것을 바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대학이 기업에 종속되진 않나요? 학문의 자유는요? 그 질문에 엔지니어가 웃으며 대답했죠. 처음엔 저도 그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실제론 서로 견제와 협력을 해요. 대학은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기업은 현실적 조언을 해주고 저녁에는 울산의 한 공원에서 지역 청년들과 교류회를 가졌어요. 놀랍게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울산은 공해 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섰어요. 한 청년이 말했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울산은 산업도시이자 환경도시로 변화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대학이 있었죠. 우리 학교도 사우디 지역사회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숙소로 돌아오며 하자르가 말했어요. 우리 대학도 지역사회와 더 연결되어야 해. 상아탑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울산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대학이 상아탑에서 내려와 도시의 심장이 될 때 지식은 미래를 움직이는 엔진이 된다. 우리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세종시였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정갈하게 설계된 도시가 눈에 들어왔죠. 넓은 도로, 반듯한 건물들, 곳곳의 공원들. 한국의 새로운 행정수도라 더 관심이 갔어요. 와, 미래 도시 같아. 하자르가 감탄했어요. 세종시청 박 주무관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세종시는 2012년부터 개발된 신도시예요.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라 환경과 교통이 좋은 편이죠.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어요. 처음엔 배드타운이 되기도 했죠. 그 솔직한 말에 디라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야드 주변 신도시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살기만 하고 문화생활은 없는. 오후에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견학했어요. 자율주행 버스, 공유 자전거, 보행자 중심 도로. 하자르는 열심히 메모했죠. 사우디 네옴시티보다 더 실용적인데? 이런 방식이면 우리도 할 수 있겠어. 저녁에 세종시에 사는 김 선생님 가족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행정부 공무원이신 김 선생님, 가족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처음엔 서울 떠나기 싫었는데 이제는 세종이 좋아요. 아이들 교육도 좋고 자연도 가깝고요. 식사 후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예요?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나눴죠. 분우가 먼저 대답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요. 전주에서 많이 느꼈어요. 압둘라는 창원의 중소기업들을, 하자르는 제주의 친환경 에너지를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밤, 호텔 옥상에서 별을 보며 분우가 말했어요. 우리가 배운 건 작은 것의 가치였어. 큰 것만 줬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야. 사우디도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 귀국 후 지방도시의 지혜 발표회를 열었어요. 처음엔 교수님들이 회의적이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자 관심을 보이셨죠.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에 질문이 많았어요. 1년 후 우리 아이디어는 카우스트의 공식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분우가 리더가 되어 네오베두인 에코시티 개념을 제안했죠. 사우디 전통 건축의 지혜를 현대 기술과 접목한 거예요. 가끔 한국 사진을 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찾은 희망은 거대 프로젝트가 아닌 작은 도시들의 지혜와 그것을 발견한 청년들의 열정이었다고요. 5청년들의 한국 여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